696라운드 A번부터 D번까지 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드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 문제 설명은 건너뛸게요. 이 문제는 어떤 그 A, 그러니까 배열 B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플러스 0을 하는 선택지를 골라서 할 수가 있겠죠. 뭐 B가 0, 1, 1이라고 치면은 각 자리마다 이제 플러스 1을 할 건지 플러스 0을 할 건지 정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 자리는 플러스 1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뒤에는 그 앞에랑 같지 않아지는, 그러니까 앞에랑 달라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 n개의 비트를 전부 다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뭐 플러스 1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1하고 그러면은 1, 2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을 하면은 2로 이제 똑같아지니까 플러스 0을 해서 1,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앞이랑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0으로 플러스 1을 하지 않는 그런 그리디를 이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디퍼런트 디바이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바이저가 3인 걸 가정을 할게요. 3. 그러니까 넘버 오브 디바이저스. 그러니까 3개의 디바이저스가 있다고 치면은 1, 뭐 D, 하나는 D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D가 아닌가? D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근데 이게 소수여야 된다. 어쨌든 뭔가 이런 꼴일 거예요. 임의의 그 소수 P에 대해서 P, P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P-1이 D 이상이면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디바이저가 3개인 경우 이런 게 최적일 겁니다. 근데 디바이저가 이제 4개인 경우에는 임의의 소수 PQ를 이용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P, Q, P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 4개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P-1은 D 이상이어야 되고 Q-P는 D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P 곱하기 Q는 D보다 크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MC Array Destruction. Array Destruction은 지금 현재 뭐 3, 5, 1, 2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가장 큰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수는 만약에 2번 단계에 지우지 않으면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제가 3이랑 2를 골랐다고 할게요. 맨 처음에 x는 5로 잡고 3이랑 1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x''은 3이 되는데 근데 당연히 이 3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5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찰에 의해서 이 가장 큰 값은 항상 그 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가능한 맨 처음에 가능한 x의 후보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이 가장 큰 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거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2n-1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거랑 어떤 더할 값 하나를 찾는 거죠. 5 더하기 3이나 5 더하기 1,
5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총 5n개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x를 이제 찾아준 다음에 맨 처음엔 첫 번째 x를 고르고 이제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그 가장 큰 값을 사용해서 이 x를 지워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 하나는 무조건 쓴다고 치고 이제 x 마이너스 이게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m이 이제 남아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걸 판별해서 이제 다음 어떤 수를 이제 또 정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 x 프라임은 m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선택지가 가능한 x의 후보가 5n개고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단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계의 수가 5n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n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5n제곱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셋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STL 셋을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 n 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코드로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배열을 정렬해 놓고요. 가장 큰 값하고 어떤 의미의 nx라는 그 인덱스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초기 x로 잡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 현재 배열에 남아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하나의 그 덧셈 후보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후보니까 x 마이너스 그 후보를 빼면은 이제 다른 남은 후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D까지 풀었어요. D는 라운드 중에 못 풀었고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D는 일단 끝나고 풀었습니다. 라운드 끝나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2, 2, 2, 1, 3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3번 예제입니다. 일단은 이 맨 끝에 2라는 거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랑 같이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한번 지워볼까요? 0, 0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얘는 없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이랑 못 지웁니다. 항상 오른쪽이랑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2가 있고 여기는 2 빼기 2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 조금 수가 조금은 예제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2100 1900 이거 뒤에 00 다 지워버리자. 21 19 16 30 16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21 아니지 다시 19 21 16 30 16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19 얘랑 합치면 이제 2가 남고 얘랑 합치면 14가 남죠. 얘랑 합치면은 16이 넘고 얘랑 합치면 0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ABCD라고 하면은 B-A 그러니까 맨 처음에 A B-A 이 지금 수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C-
이제 B-A, D-C-A, C-A.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나오잖아요. 2도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서 보면은 여기 맨 뒤에는 플러스 16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21, 여기는 플러스 19를 해주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앞에서 이제 계산하고 남은 거를 음수를 취해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더하는 식으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풀마가 교차해서 나오겠죠. 아무튼 뭐 이런 연산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 일단 누적합을 이제 구해보면은 19 마이너스 2 14 마이너스 16 0 이렇게 나오겠죠. 보면은 이게 빼는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절대값에 그러니까 빼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더하는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얘에서 이제 그 풀마 하는 것을 멈췄을 때 항상 여기가 이제 양수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음수면은 어 그러니까 그 앞에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 21에서 이제 앞에 거에 뭔가 계산 결과를 뺐을 때 만약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도중에 여기서 이제 딱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로 가지 못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 19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21인데 이제 얘랑 합치면은 여기가 2가 남고 여기가 0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지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있다고 해보면은 아무튼 이제 요 앞에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 뒤에 거에서 이제 앞에서 계산한 거를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얘가 고립이 돼 버려요. 혹은 뭐 앞에 있는 누군가가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다 양수해야 되는데 그 말인즉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긴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긴 양수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 부호를 반전을 하면은 얘 부호도 반전이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이제 이런 관찰에 의해서 이게 하나를 그러니까 정답이 될 가능성 정답이 되려면 뭐 마플이든지 이거 왜 이래 이거 마플이던지 앞에서부터 이런 부호를 적용하고 곱한 아니 누적합을 구했을 때 맨 끝에서는 누적합이 0이어야 하고 그쵸 당연한 거죠. 그리고 누적합의 결과가 중간중간 누적합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아이씨 진짜 마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항상 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전부 다 소거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아까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다 씁시다. 5, 21, 19, 16, 3, 16.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는 29, 21이라는 만약에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 이제 뒤쪽으로는 생각해보면 얘의 부호랑 얘의 부호를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한 이제 이 뒤쪽 부분의 어떤 누적합의 변화량이 다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바꾼 자리의 누적합의 변화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다 바꿔보면서 바꿔보면서 이제 뭐 뒤에 누적합을 대충 계산을 해서 아까 그 말한 조건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코드로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풀마 뭐 이런 식으로 이 썸을 구해주고 있고 누적합을 tt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지 어떻게 구하냐면은 n이 만약에 짝수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고 홀수면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플러스 자리는 0 이상이고 마이너스 자리는 0 이하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플러스 자리를 이제 뒤에서부터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3 마이너스 2 플러스 1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있다고 치면은 뒤에서부터 여기는 5 아이씨 번거롭네요. 생각해 이렇게 합시다. 여기 5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 여기는 5 그러니까 이 플러스 자리는 이 뒤에서부터 최소값을 누적해 나가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최대값을 누적해 가면서 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플러스 15 이제 누적값을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만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얘가 당연히 얘보다는 더 그 조건을 오래 버틸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뭔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마이너스 이제 몇을 해도 요 플러스 중에서 가장 작은 값만 중요하지 플러스에서 그것보다 큰 값들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부터 이제 뭔가 누적합을 아니 누적 그 최대 최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에 맞게 구해준다고 아니 구해줘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현한 게 이 부분이고 이제 그 변화량을 계산을 해줬어요. 제가 이 i 자리랑 i 플러스 1이랑 바꾼다고 했을 때 변화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 바꾼 자리 얘랑 바꾼다고 치면은 이제 이 자리 19, 20을 바꾼다 치면은 지금 이 자리의 변화량을 cc라고 했고 그 이후의 변화량은 다 똑같이 나타나겠죠. 얘네들을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바꿨을 때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하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묻는 코드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코드상에서 이제 뒤쪽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꾼다고 해도 이 앞쪽 누적합은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이제 쑥 훑으면서 보다가 이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그 아까 말한 그 풀머플머플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는 그 앞에 거를 바꿀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브레이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답 판별은 그냥 맨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합쳐주면서 이게 음수로 가는 순간이 있는지 판별한 거예요. 그래서 음수로 가는 순간이 있거나 합이 그 누적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네요. 이 문제만 한 10분 넘게 설명했네요. 아무튼 이것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